포함해 대학 학위를 받고도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대졸 학위 이상의 비경제활동 인구가 334만 6천 명이랍니다. 정말 고등백수죠. 그래서 이런 비경제활동 인구는 2000년에 159만 2천 명에 비해서 2.1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점점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이 증가율이 4.7%, 그러니까 5%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초졸이나 중졸, 고졸 출신의 비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하거나 제자리수인데요. 대졸 이상만 이렇게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사회가 정상이 아니겠죠. 그래서 전문대 졸업생보다 일반대 졸업생들이 비경제활동 인구가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전문대가 나오면 눈높이에 맞춰서 취직이라도 하는데 일반 4년제 나와서 아무런 기술도 없고 이런 친구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대 비경제활동 인구가 239만 7천 명으로 7.7%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대 출신 비경제활동 인구는 2.2%가 줄어서 94만 9천 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취업이 참 어렵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통계인데요. 이제 취업을 단념을 하는 아예 그 구직 활동을 하고 뭐 이러면 비경제활동 인구가 아니잖아요. 또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아예 그냥 취업을 단념하는 대졸자가 너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취업이 어려우니까 대학을 나오고도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이렇게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실제 취업자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와 현재 취직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사이에 일자리의 성격이 다른 미스매치 현상도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대졸 실업자도 42만 5천 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회가요, 일자리를 갖다가 찾고 있는 실업자, 그 다음에 아예 일자리 찾는 걸 단념하거나 공부하고 있는 사람 합치면 400만 명입니다. 대졸 백수가. 대졸 백수 400만 명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 인구가 5천 지금 한 100만 명 좀 더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젊은 사람을 놓고 봤을 때 20대하고 30대 초반 이렇게 400만 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백수라는 것은 엄청난 통계 수치라는 거고요. 이걸로 놓고 보면 한국의 실업률 통계나 청년 실업률 통계가 완전 잘못됐다. 우리도요, 스페인이나 그리스처럼 청년 실업률이 50%에 육박해가는 나라라고 사실상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외에도요, 취직 인구로, 취업 인구로 잡히는 사람 중에 제대로 직장 같지 않은 직장에 그냥 용돈이나 알바를 하면서 다니는 친구들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청년 실업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눈높이를 낮춰라. 자식들 말이야 뭐 대학 나왔다고 간이 배밖에 불러서 좋은 직장은 험한 직장은 마다하고 좋은 직장만 찾는다. 이렇게 욕할 문제도 아닌 거예요. 요즘 애들 보니까요. 다니는 직장 보니까 정말 험한데도 엄청 다닙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 하는 식으로 눈만 높아가 4년제 대학 나와서 요즘 4년제 대학 나왔다고 옛날 고등학교 나온 거하고 똑같이 눈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예 일하려고 가도 외국인 노동자가 편하고 이러니까 거기나 시키지 4년제 대학 나온 사람들 잘 안 시키는 부분도 있지요. 뭐 4년제 대학 나와서 거의 노가다 비슷한 이 현장에서 뛰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이 부분은 대학 교육 전반에 대한 개혁으로도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서로가 부모 낭비하고요. 자식 낭비하면서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대다수는 좋은 직장에 못 가는데 90%는 좋은 직장에 못 가는데 그럼 좋은 직장에 못 간 사람은 사회에서 낙오해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대학 교육에 들어가는 돈, 정부의 반값 등록금에 보태주는 돈, 부모가 내는 돈, 그 들어가는 책값, 무슨 교재 비용, 뭐 비트해서 온갖 그 용돈 등을 아껴가지고 생산적인 데 투자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대학 교육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과감한 개혁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개혁을 하겠다는 소리는 어디에도 안 합니다. 저는요, 이 전문학교 지금 부분을 고등학교하고 연계해가지고 중학교를 졸업했을 때 고등학교 기술 뭐 옛날에 공고나 상고처럼
각종 특화된 고등학교를 많이 만들고요. 뭐 IT도 요즘 많고 뭐 온갖 전문화 세분화 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쓰여지는 기술도. 거기에 중학교 때 이 인문 고등학교를 가는 사람은 소수화시키고 나머지들은 정부나 학부모들이나 학교가 노력을 해서 기술 교육을 가도록 하고 그 3년 기술 교육 과정을 거친 사람 중에서 정말 성실하고 그 기술 분야에서 더 배워야 될, 심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람 학생들은 다시 2년제 전문대학을 가고 그 2년제 전문대학에서도 또 더 배워야 되겠다는 사람은 4년제 대학으로 연계될 수 있고 그리고 석사, 박사 같은 이 기술 장인 제도를 제대로 확립을 했어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더 올려주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배워서 월급을 크게 많이 받지는 못하더라도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게 유도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 대부분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서 대부분은 대학을 가고 또 대학을 갔는데 대부분에 대해서는 반값 등록금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옳은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부요,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계층에 보면 대학 등록금 전면 면제도 있고 그런데요. 그렇게 해주는 만큼 그 학생들이 정말 받은 만큼 열심히 이 노력을 하는가도 저는 또 도덕적 해이도 있다고 봅니다. 반값 등록금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각 대학들도 그래요. 대학 등록금 이렇게 반값 등록금에서 대학 안 갈 사람들도 가게 만들어가지고 대학들만 배불리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악순환되고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부분을 언제까지 지속할 건가?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개혁해야 되는데 교육개혁 내용에는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요, 사는 패턴이 바뀌었어요. 어차피 돈 모아가 집도 못 사고 또 돈 모아갖고 결혼하기도 싫고 악착같이 모아서 그렇다고 결혼해서 뭐 잘 살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니까 아예 그냥 월부로 차 사는 사람, 막 돈 조금 모으면 무조건 해외여행 가는 사람, 막 명품 옷 사 있는 사람, 그러나 이 또 작은 사치에 몰두하는 사람. 그러니까 눈앞에 현실에 그냥 즐기고 살자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좀 이 국내에서 즐기는 게 아니라 해외 뭐 명품을 산다든가 외제차를 산다든가 해외 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데는 돈을 펑펑 쓰고 이 국내 소비는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기사가 나오는가 하면 해외에서 미슐랭 식당에서 펑펑 쓰고 미슐랭 가이드라고 알죠? 별 몇 개인가 해가 세계적으로 뭐 알려진 셰프가 하는 식당이다 어쩐다 이런 데 가서는 펑펑 쓰면서 국내에서는 점심때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운다는 겁니다. 자, 비싸고 서비스 뒤져서 국내에서는 아끼고 해외 출장에서 물 쓰듯이 한다. 소득 증가가 소비 매출 증가, 임금 상승으로 이렇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균열이 생겨버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울 사는 한 30대 직장인은 휴가 때마다 해외여행을 가는데 뭐 설 때도 가고 추석 때도 간답니다. 한두 번 가다 보니까 이제 해외여행이 국내 여행보다 편하고요. 평소 직장에 갈 때는 편의점에서 도시락으로 때우는데 해외여행을 가가지고는 영국 런던 등에 가서 미슐랭 레스토랑에 가서 비싼 식사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여행객 소비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얼마 전에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내에서는 돈 안 쓰고 해외 가서는 쇼핑하고 좋은 거 먹고 하는 신소비족 패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장인들이 평소에 한국의 백화점에 가서는요, 물건을 그냥 봐놨다가 해외 가가지고 그 비슷한 물건이나 그 물건을 아주 싼 값에 사가 들어오는 일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뭐 이 해외 공구라고 해가지고 공군이 직군이 해가 텔레비도 한국 텔레비도 해외에서 사오면 더 싸다고 그렇게 사는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소비를 해도 물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은데 특별히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이래서 해외 가서 돈을 쓰면 쓰는 맛이 난다고 그런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서울의 물가는 세계 133개 도시 중에 9위를 차지해 도쿄보다도 높았다는 겁니다. 저도 일본에 가서 보면 한국하고 일본하고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물가가
교통비 이런 거 빼고는 대부분 다 더 높은 것 같아요. 특히 또 옷값의 경우에는 서울은 미국 뉴욕보다도 50%나 비싸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 1위를 했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수입 의료의 경우에 유통 구조 거품 등으로 외국에서 사는 것에 비해 너무 비싸서 메모를 해뒀다가 해외 여행할 때 사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질 낮은 서비스도 소비 패턴을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해외에서 사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국내 여행을 하고 싶어도 효용이 작아서 해외 여행을 한다는 사람도 많은데요. 또 요즘에 이 한국 분들이요, 전국에 이제 방방곡곡에 여행 다니면 편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이 지역 여행을 많이 다닐라 그러는데, 가보면 낙후된 인프라, 특색 없는 볼거리 등으로 여행에서 만족도가 낮다랍니다. 얼마 전에 저기 제주도에 연휴 때, 설 연휴 때 갔다 온 분들 이런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6가족이 갔는데 1,400만 원이 들었다. 이게 한국에서 할 짓이냐. 가면 똑같은 먹을거리, 똑같은 볼거리 바가지만 냅다 쓰고 왔다 하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족과 함께 전주에 갔다 왔는데 주차 시설이 부족해 애를 먹었고, 비빔밥 먹으려 해도 원조라고 쓴 것이 너무 많아 나중에 맛도 없는 이 비빔밥을 비싼 돈 주고 먹고 왔다 했다는 겁니다. 자, 외국에서 돈을 쓰면 어떤 이 악순환이 국내에 생기는가 하면요, 정상적인 경제라면 국내 소득이 증가하면 국내에서 소비하고, 또 소비가 어떻게 됩니까? 기업의 매출을 늘리고, 기업이 또 어떻게 합니까?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올려주고, 그래서 또 이 고용이 늘어나고 임금이 올라가면 소비를 또 하는 이런 선순환이 되는데, 지금 한국의 경우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대부분 외국에서 나가 써버리고, 또 노후 대비로 쓰지도 않고, 또 아까 말한 소비 절벽도 있고, 또 빚들이 워낙 많아가 1200조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대출 상환하고 이자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국내 경제 성장세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요, 해외 여행 소비가 경제 성장률만큼만 늘고 나머지가 민간 소비로 이렇게 쓰였다면 15,000명이 추가로 고용되고 1조 6천억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건데, 즉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2.8%라면 해외 소비 증가가 2.8% 수준만 늘어나도 국내에서는 이렇게 15,000명의 1조 6천억의 생산 유발 효과가 생길 건데, 그렇지 않고 이것보다 훨씬 더 해외 소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국내 경제가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형편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법이 뭐겠습니까? 국내에 각종 유통업체들이 옷이나 이런 명품 이런 걸 가지고 바가지를 세우는 행태들도 개선돼야 되고요. 국내 여행을 했을 때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숙소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교통 이런 부분이 편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국이 불편하고 한국이 바가지 세워서 해외여행을 하는데, 외국 관광객을 한국에 끌어들여가 가지고 명동에 갖다 놓고 떡볶이집에서 삼겹살도 하고 무슨 만두국도 끓이고, 예? 거기에서 무슨 죽도 끓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2, 3만원 바가지 세워서 누가 오겠습니까? 정말요, 국내 관광이나 유통 인프라 개선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요, 유통이 세계적이다고 주장하면도 바가지 유통만 세계적이지, 정말로 유통 단계를 통해서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킨다는 유통 본연의 목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